자, 이렇게 자랑스러운 안보 이슈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는 또 어떨까요? 훈련 중이던 미국 해병대의 무인기를 우리 군이 격추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죠. 이 사건을 두고 한미 군 당국의 설명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인기를 우리 군에서 UFO로 착각하고 하마터면 격추할 뻔했다는 건데 이런 좀 엇박자는 좀 아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번에 훈련이 K-맵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미 해병 연합훈련이고 1년에 또 자주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훈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도 인지했을 것이고 아마 우리 한국군에서도 훈련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 이 무인기의 운영을 승인하는 절차가 누락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작사에서 적기로 오인을 하고 두루미를 발령을 했단 말이죠. 네. 다행히도 이제 격추시키지는 않았고 쭉 네. 파악을 해보니까 결국은 주한미군 무인기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인지 잡아야죠. 빨리 예, 찾아내야죠. 그래서 우리 외교안보 실장은 이건 소통의 문제, 무슨 기강의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네.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이게 한미 동맹에 금이 가지 않도록 네. 그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앞서 국민의힘 논평에서는요, 이번 사건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안규백 장관,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사실 매년 우리 자유의 방패 훈련 이런 한미 연합 훈련들이 계속 있잖아요, 매년. 그럼요. 네. 그때마다 좀 소통을 아주 원활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 보면 예. 이 소통의 중요성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한미 연합 연습을 많이 참석을 해봤기 네. 때문에 아는데 우리가 훈련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해서 사전에 모의 훈련하고 실제 훈련할 때까지 네. 모든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공군기 출동 사건 비롯해가지고 최근에 이런 것이 결국은 쌓이면 한미 간에 갈등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잘잘못을 떠나서 네. 파악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4위와 5위 주제입니다. 우리 군 당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접경 지역 일대를 비행하던 미국 무인기를 위협 세력으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5위 주제,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미국-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주말 사이에 더 격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박충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발언부터 확인하시죠. 최전방 GOP, GP를 빈총으로 방치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서 격추 작전까지 벌이는 초유의 안보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과거 탈용 의혹조차 명쾌히 해명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안보를 총체적 파국으로 몰고 간 국방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예, 접경 지역에서 미군이 무인기를 날렸는데 이거를 우리 군이 격추할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주 상공에 무인기가 떴는데 두루미를 발령하고 이 방공포 등 인근 방공 전력을 총동원해서 떨어뜨릴 뻔했다는 거죠. 주한미군은 우리가 무인기 비행 계획을 우리 한국군에 알렸다. 합참은 승인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뭔가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자, 문성미 센터장 나오셨어요. 네. 자, 이 사이에 우리 1군단이 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스토리 사격장에서 주한미군 무인기가 이제 떴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위치를 관할하고 있는 군단이 바로 1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세한 내용은 지금 한미 양측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주한미군 측은 이게 보니까 절차가요. 이 군단으로 통보를 하면 군단이
고도에 따라서 지작사 또는 공작사로 통보를 아. 해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미군은 통보했다고 그러고 합참에서 승인을 안 했다고 그러면 중간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전달의 어떤 방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1군단 실무자가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누락된 것인지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소통의 문제와 함께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주한미군 무인기였고 관할 부대에서 끝까지 관측을 한 것 같아요. 비행 경로 네. 가지로 봤을 때 이건 정무인기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착륙 후에 확인해 보니까 주한미군 무인기였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행히도 격추하는 일은 없었지만 예. 이 사실 이 왜 이런 이 소통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밝혀져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통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고 있는데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해외에서 순방 중인데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한미 간 소통이 있었고 사전에 알았다. 소통이나 기강의 문제는 아니다. 어디까지 보고되는 게 적절한지 한번 따져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상황 파악이 아직은 안 된 것 같은데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짚어봐야 될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간에 보고가 잘못됐다. 그 1군단이 어떤 곳이냐. 자, 문성부 센터님. 1군단이 최근에 이 빈총을 갖고 경계 건물 쓴 것 때문에 논란했던 바로 그 군단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 K6 중기관총, 그다음 K4 유탄 발사기 이것을 삽탄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하도록 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동부전선의 3군단도 그런 상황이 이제 파악이 됐는데 지작사의 기본 지침은 경기작전을 수행하는 GP나 GOP에 있는 부대는 삽탄 유지 상태에서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예. 군단장 지시에 따라서 아마 삽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지금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만 추정컨대는 작년에 1군단 그 인근 지역에서 오발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관총 한 발이 북측 지역으로 발사가 됐고 우리 측에서 북측으로 이건 오발이다라고 통보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뭐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과의 충돌 방지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군단 자체에서 이게 추가 사고 이런 오발 사고가 있으면 그런 전반적인 그 우리 정책 기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둔 그런 조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북한의 이 대남 적대 태세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접촉 지역에서 삽탄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은 아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면 그 시시비를 충분히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파주 최전방에서요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되면서 우리 군이 대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의 무인기였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의 무인기를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서 방공태세 두루미를 발령하고 헬기와 대공포까지 동원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사전에 훈련 계획을 통보했고 공문까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이 사전에 알린 훈련 정보조차 내부보고 누락으로 날려버리는 과거 탈용 의혹조차 명쾌히 해명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안보를 총체적 파국으로 몰고 간 국방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네, 국민의힘에서는 국방부 장관의 사퇴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했던 미국 해병대의 정찰 무인기가 바로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이 무인기라고 하는데요. 신범철 차관님이 좀 도착을 하셔서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상공에서 좀 자주 보였던 무인기인 것 같긴 한데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예, 뭐 표적 확인 용도예요. 그러니까 스토커 계열의 무인기인데 여러 용도가 있지만 이번에는 해병 합동훈련이었거든요. 한미. 거기에서 포사격을 했고 그 포사격이 제대로 목표한 지점에 떨어졌는지 타격을 했는지 그것을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스토커 무인기를 띄워놓고 그것을 갖다가 관찰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해프닝이 발생한 거죠. 예.
근데 뭐 어제도 통상적인 좀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군의 저런 무인기를 북한의 비행기로 좀 오인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오인보다는 일단 확인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인기가 어느 쪽에서 날라왔느냐를 먼저 확인하면 이것이 북한의 것이냐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 그 항로를 갖다가 파악하지 못한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저 무인기 자체를 제대로 보았는지도 사실은 의문이 들어요. 만약에 보았다면 사실은 이 무인기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정보가 현장 작전 장교에게는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의문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무인기 대책에 문제가 있다. 이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훈련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좀 소통이 잘 안 됐는지 어쨌든 무인기로 이제 외부의 침입으로 좀 오인을 해서 격추를 할 뻔한 그런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추진범 교수님, 근데 좀 이해는 안 가는 게요. 미군 측에서는 알렸다라고 하고 우리 군에서는 뭐 소통이 잘 안 됐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가 됐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소통이 잘 안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군에서는 통보했다고 하고 예컨대 또 우리 국방부에서 이게 통보가 안 된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는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죠. 예를 들면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해병대가 이제 한미 해병대가 함께 지금 훈련을 한 거잖아요. 그럼 해병대는 왜 한국 해병대는 이걸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소통이 안 됐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점검을 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훈련 중에 미군의 어떤 군사 장비가 우리나라 상공을 나르는 것이 전혀 식별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만약에 뭐 외국에 또는 뭐 정말 북한에 그런 어떤 비행 물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또 그걸 식별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뭐 관련 공문이 발송이 됐다고 하는데 왜 못 받았는지 왜 해병대는 이걸 파악을 못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짚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좀 나온 설명들을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미군에서는 우리 군 쪽에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실시정 계획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고 누락으로 우리 군에서는 승인 답변을 주지는 않은 것 같고요. 미군에서는 이런 확답 없이 훈련을 진행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신범철 차관님,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 방금 전에 보도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전체 해병대의 포사격 훈련, 연합 포사격 훈련에 대해서 그 일부로서 무인기를 띄우겠다 하는 부분이 들어갔으면 그 부분을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연합훈련 계획은 당연히 승인을 받았을 거고요. 그 일부로서 들어간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실무자의 부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훈련을 진행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현재 경험에 의해서 추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계획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 측에서는 그 계획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 일부로서 이렇게 무인기를 갖다가 띄워서 표적을 확인한 건데 우리 군은 전반적인 계획은 승인했지만 그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무인기 부분은 간과했기 때문에 사실 해병대와 1군단과 지상작전사령부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 오늘 국방부 브리핑에서도요, 관련된 질문이 계속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미군은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 측 무인기도 한미 연합훈련이면 같이 날았을 거 아니냐, 승인이 됐냐라고 했는데 확인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인한 사실은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근데 이 브리핑 내용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확인하기 어렵다, 뭐 답변이 제한된다. 이런 게 참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제일 유행하는 말이 제한됩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도대체 국방부라는 조직은요. 도대체 글쎄요. 뭐 우리 신범철 차관도 이제 국방부 차관 하셨지만 최근에 국방부를 보면 뭔가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뭔가 답변을 해주는 게 없어요. 자,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벌써 이게 오늘 보도가 나온 지 아침에 나왔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아직까지 안 됐다? 그리고 언제 확인할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게 군사적인 만약에 이게 실전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실전에 생각해서 아니 이 미군의 이 무인기를 갖다가 우리가 격추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서로 간에 지금 확인이 안 됐고 확인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그럼 이 미군하고 소통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몇 차례 걸쳐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이 문제도 발생을 했고 이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1군단이 지금 최근에 삽탄 문제 이 총탄 가지고도 또 논란이 됐던 1군단이지 않습니까? 네, 빈 총으로 이제 그렇죠. 빈 경계를 총으로 한 했던 거죠. 그런 데인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북한 무인기가 이 옛날에 용산까지 내려오고 이 했던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험들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별조차 어렵다? 그리고 지금 미군이 왔는데 이거를 지금 두루미 작전을 발효해서 마치 이게 지금 밑에 떨어뜨릴 것처럼 했다가 지금 다행히도 안 했는데 글쎄요. 이게 도대체 저는 지금 미군과도 그렇고 우리 내부도 그렇고 정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신범철 차관님께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육군 1사단에 이어서 육군 3사단에서도 실탄을 이제 소지하지 않고 이제 경계한 게 드러났는데 그래서 국방부가 좀 뒤늦게 삽탄 명령을 좀 내리긴 했더라고요. 이거는 좀 가능한 일인가요? 예, 그거는 이제 사단이 아니라 군단이었고요. 아, 군단이요? 예. 군단장 차원에서 아마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전방 경계를 쓰는 부대에서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저는 군단장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군단 관리 책임이 있는 군단장의 결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일선 경계 부대는 언제든지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탄을 장착, 삽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은 적의 공격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전에 김관진 장관이 존경을 받는 것은요. 현장 지휘관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즉각 대응해라 하는 말 때문에 존경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전방에 있는 군인은요. 정치적 눈치라든가 자신의 입지 그런 것을 봐서는 안 되고 국가의 안전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군인의 생명 이것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이 무인기 사태 때문에 한미 양군 간의 소통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니냐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지난 2월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서해 단독 훈련했던 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항의하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 부분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전 계획을 통보를 했고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한 사령관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종욱 부원장님, 뭐 반복되다 보니까요. 저도 자꾸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구조적이라고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측면들도 있고 이것이 한국 쪽의 문제인 건지 주한미군 측의 문제인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보 사항이 아닌 한 좀 명백하게 확인한 이후에 소위 설명할 수 있는 만큼은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우려되는 상황들은 이게 실무적인 착오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는 전자권 환수와 관련된 조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서 미국 내 매파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당히 반대하는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반대의 노이즈라고 하는 측면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좀 제가 볼 때는 내부적인 여기에 대한 추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것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한미 당국 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밀한 조율들을 해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것은 군 당국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도 소위 상당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규백 장관은 지금 탈영 의혹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의혹을 해소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어제 이 일이 있었는데 마침 어제는 이제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주한 미국 대사가 공식으로 부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격추 시도라도 있었다면 주한 대사가 부임한 날에 동맹국 정찰기에 요격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국민의힘 말처럼 되는 거였는데요. 안규백 장관은 또 휴가 중이었다고 하고 보고받고 복귀를 하기는 했다고 하네요. 신범철 차관님, 이게 뭔가 정황을 봤을 때 국방 상황이 약간 구멍이 나고 있나 이런 의혹도 좀 들고요. 안규백 장관이 또 휴가였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가요? 일단 장관의 휴가 자체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안은 사실은 연합훈련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한미 간에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지휘 체계 문제는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관련된 게 해병대 1군단 지작사 합참이 관련돼 있는데 네. 가장 문제는요. 오늘까지도 답을 못 내놨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 사안은요. 2-3시간이면 공문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장관께서 이 문제에 직접 뭐 작전 상황에 관여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지휘 체계라든가 사실관계 파악은 국방부 주도로 빨리 이루어져서 오늘 밤이라도 설명을 해줌으로 해서 불필요한 오해, 우리 군에 대한 신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무인기 요격 태세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